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준석 변호사였는데 허은하 대표하고 지금 손을 잡았네요. 이병철 변호사. 이병철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과 CBS 김현정 앵커를 방송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사회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방송사를 압박했고 김현정 앵커도 이에 공모해서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보면 방송법 105조 방송편성 간섭, 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준석이 자신이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CBS에서 방송하도록 했다는 점, 실제 방송이 된 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과 김현정을 공동정범으로 명시해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고 김현정 앵커가 여기에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방송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정성에 큰 의문이 생겨서 고발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CBS도 부인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여론조사를 인용했고 질문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양측 사이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방송사가 알지 못했던 대화가 오갔다면,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면 이것은 정말 방송사의 위상에, 권위에 심대한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또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작년 이맘때 2024년 3월 4일에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 편파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김용민 TV 커뮤니티 가면은 이상한 나라의 폴, 이런 제목으로 다음 중 가장 공정하지 않은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3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 1위 61%가 바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였습니다. 다음이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그리고 그 다음이 김태현의 정치쇼 SBS. 네, 김태현보다도, 한동훈의 친구 김태현보다도 김현정 한 6배 정도 더 편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CBS 쪽에서는 이거 개딸들 설문조사겠지라면서 폄하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좋아요. 우리 민주당 열성 지지층들이 김현정의 뉴스쇼를 불편하게 여긴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다른 진영에서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불신이 높아야 이쪽에서도 불신, 저쪽에서도 불신, 이런 근거로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수, 수구 진영에서도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정말 편파적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정, 객관, 중립이 허구인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비토를 당한다면. CBS는 38년 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보도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뒤에 민주화 흐름과 함께 뉴스가 부활됐는데요. 아니, 지금 이준석의 스피커가 되려고, 이재명 반대의 스피커가 되려고 그때 뉴스를 부활한 것일까요? 역대 CBS 공정보도의 어떤 이상과 성과를 만들어냈던 선배들이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의문입니다. 하나 올려주시죠. 조정훈 의원이 나왔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썸네일. 자, 이 썸네일을 보면요, 이준석 신당이 17.7%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썸네일만 보면. 근데 정확한 설문 문항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었습니다. 근데 유승민을 날려보내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저렇게 표시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준석이 이득을 보겠죠. 아니,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17.7%인데 여기서 유승민을 날려버리면 유승민의 기여도는 0%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이 바람몰이를 할 수 있도록 CBS가 뒷받침해줬다라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김현정의 뉴스쇼는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CBS는 불공정 보도를 한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과 김현정의 뭔가 유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된다면 아마 이 썸네일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박성민 대표, 이 사람도 말이죠, 이준석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5,500만 원. 5,5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이것이 유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성민 씨가 김현정의 뉴스쇼의 1타 강사, 정치 1타 강사로 이렇게 미화되고 굉장히 힘을 받으면서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위해서 봉사하는 발언들을 꽤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금전관계로 인한 유착 의혹에 대해서 박성민 씨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거리두기에 실패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CBS는 현재 반성을 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불편한 지적을 하는 이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 할 짓입니까? 무슨 정치 세력도 아니고요. 언론사가 자기들은 비판하면서 남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좌시라는 것은 앉아서 본다, 이게 좌시 아니겠습니까? 좌석할 때 좌니까요. 어떻게 하게? 일어서서 보게? 일어서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009년 10월에 CBS에서 잘렸습니다. 그때 시사자키 주말 방송 진행자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주말 진행자라도 이제 교체를 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통보는 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CBS 편성국의 게시판에 붙은 개편안을 보고서야 내 이름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폐지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는 문자를 통한 노동자 해고 통보의 잔인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던 때였습니다. 대단히 싸가지 없는 해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낙곰수 이전에 제 이름을 알렸던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이명박을 비판한 그런 멘트였는데 이게 CBS 구성원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편성국장은 저를 매우 못마땅해 했고요. 이명박 치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는 아니고 하여간 방송이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통보를 문건으로 보내왔고, 그 문건을 들고 당시 제가 있었던 방으로 들어와서 던지듯이 놓고 나갔어요. 그걸 속으로 본 저는 비응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요즘 준성맘을 쉴드 치는 CBS PD협회는 그때 자기들 커뮤니티, 다음 카페였는데 공개적으로 저를 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데 나도 비판받을 그런 책임이 있지, 이런 생각으로 달게 삼켰는데 보니까 말이죠. 나를 깠던 논리가 중립적이지 않은 멘트를, 그것도 외부 진행자가 한 것에 있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치 검찰을 동원한 야만적인 죽이기 수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무려 500만이 조문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편들지 않을래, 우린 중립을 지킬래, 이런 행태를 보인 CBS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CBS가 맞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CBS에 대해서 불편했지만 참았다, 이 발언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쓰레기들 아닙니까 진짜. 저는 그 멘트를 해서 CBS에선 박대받았지만 언론노조 MBC 본부 행사 때 가가지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 CBS가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열심히 싸워서 달성한 뉴스 부활, 이준석을 위해서 얻어낸 성과인가? 경우도 논리도 사리도 맞지 않는 CBS만의 공정 중립, 우스울 따름입니다. 1978년 3월 20일 저녁 6시 반경 서울 인천 지역의 여성 노동자 30여 명이 기독교 방송 CBS 보도국에 들어가서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침묵의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노동자들이 CBS가 입주해 있던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CBS마저도 외면하는 것에 분개를 해서 올라갔지요. 그때 CBS 기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미안하다, 우리가 보도를 못해서 송구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정반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독교 방송이라면 최소한 노동자의 아픔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것은 보도할 수 없다, 이유는 묻지 말라라고 회피했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우리 밥을 먹여주냐,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우리가 직접 써서 제출하면
보도해 줄 거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기동경찰이 투입돼서 노동자들은 강제로 끌려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한 여성 노동자는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끌려가면서 썩어빠진 방송만 하면서 생방송이 그렇게 중요하냐? 경찰보다도 더 주먹을 잘 휘두르는구나 라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는 방송국 벽에 걸린 예수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이기도 하네요. 이 액자를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냐 라면서 떼어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 현장과 증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1978년 노동자의 절규는 오늘날 CBS를 향한 민주 시민들의 분노와 다르지 않습니다. CBS 종사자들은 이 시민들의 비판을 두고 저널리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의 불만 이러면서 폄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언론의 정도에 반하는 행태, 이 행태를 규탄하는 시민에게 CBS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밥 먹여주냐? 너희들이 우리 밥 먹여주냐? 사실 CBS 같은 방송이 그래도 주목을 받으려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포털에서 기사가 많이 떠야 되거든요. 그럼 포털은 윤석열한테 장악됐는데 윤석열 정권의 코드를 맞춘 기사를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대문에 걸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 이재명 인사를 불러다 놓고 열심히 떠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포털에서 주목받고 시장에서 팔리고 그래요. 또 사장은 대형 교회에 손을 내밀면서 그 목사 모임에 가가지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극우화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스가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결국 1978년 그들의 선배가 했던 말에서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우리 밥 먹여주냐? 너희가 우리 밥 먹여주냐? CBS PD협회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CBS 프로그램을 비판하자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라는 말인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짠맛을 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성경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찰이 없이 살면 밟히는 순간에 가서야 자신이 맛을 잃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